보자. 이제 계속 일반형에서 뭔가 변형을 하면서 이제 조건이 제시되는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요번에는 웜의 넓이의 이제 최대값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최대값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2차식이 나올 거고 2차 함수 이용할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형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x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고 y는 1차 항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이항해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상수항 못 썼죠? 4 썼으니까 플러스 4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넓이를 얘기해주는 건 반지름이죠. 그쵸? 여기서 반지름 누구죠? 얘가 반지름이니? 아니야, 이거 반지름 제곱이야. 꼭 기억해야 돼. 반지름은 항상 얘를 루트 씌운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반지름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최대값이 되는 a 값을 찾아볼 거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9가 아마 될 거야.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 루트 9죠. 그쵸? 루트 9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3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이게 우변이 반지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최대가 이거야? 반지름의 최대가 루트 9. 그러니까 3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몇 파이? 9파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문제가 89쪽에 있네요. 89쪽은 맨 밑에 있죠? 아까 전에 미리 풀던 사람도 있는데 채점 한 사람은 잠깐만 기다려주고 그 뒷페이지 풀 수 있어. 뒷페이지 풀어도 돼. 그리고 아직 안 푼 사람들은 마무리 해주세요. 85쪽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다른 사람들이 좀 있네. 응? 다시. 다시 나온 사람, 아예 못 푸는 사람 말고 다시 나온 사람은 무조건 표준형 잘못 바꾼 거야. 보고 다시 어디서 잘못했는지 찾아봐. 다 지우지 말고. 답이 아니죠? 넓이의 최대값인데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아예 다시 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표준형 잘 바꿨는데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식 바꿀 때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요.
2번은 반지름. 우린 반지름까지 잘 구했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그럼 반지름이 4니까 답을 그렇지. 얘들아 이거 안 풀어줄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예시 든 문제랑 그냥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모양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안 풀고 그냥 넘어갑니다. 숙제할 때 다시 풀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보자. 다시 칠판 봐주세요. 멈추고 다 못 풀었어도 멈추고 칠판 봐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미정 계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K나 A 같은 계수가 있을 때 또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그걸 구하는 걸 했던 거고,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을 그냥 생판 모른 채로 구하는 거를 할 거야. 알겠지? 얘들아 봐봐. 우리가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다가 좌표를 대입할 거야. 좌표를 대입해서 풀 건데, 저기에다가 x, y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면 두 식 다 미지수가 몇 개 생겨? 3개 생기죠, 그렇죠? 위에선 A, B, R, 밑에서는 A, B, C가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좌표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게 제일 기본. 그래서 이 좌표 3개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표준형은 대입하고 나서 또 전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형으로 풀어.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고마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좌표를 주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하나 쉽게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지름의 양끝점을 줄 때가 있어. 이건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풀었던 문제거든. 지름의 양끝점을 줄 때는 2개면 되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A, 여기 B라고 해서 이렇게 준 거잖아, 좌표 2개를. 그러니까 원의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네들의 중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 줄 때만 2개면 되는 거고, 그 외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3개씩 제시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지는 않을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대입해서 연방 푸는 거기 때문에 풀지는 않을 거고, 90쪽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야. 그 90쪽 보면은 좌표 3개 주고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좌표가 4개가 있기는 한데, 근데 D는 마지막에 대입해서 구하는 용도고 A, B, C로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유형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축에 접하는 방정식은 아까 설명해서 생략할 거고, 92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지우고. 얘들아 봅시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요런 형태로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움직이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 그 도형이 뭐가 될지 추측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걸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져, 문제가. 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조건에 맞는 관계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건에 맞는 관계식, 알겠지?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우리가 안 푸는 여기 예제 문제로 선생님이
예시를 들게. 4,1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가 있고 AP 대 BP가 2 대 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거기다 봐봐. 지금 P가 그리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P의 좌표를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돼. 이 미지수 설정은 A, B도 상관없고 X, Y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익숙한 알파벳은 X랑 Y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 Y로 많이 설정을 해. A, B로 설정할 때는 언제 A, B로 설정하냐면 어딘가에 대입해서 그걸 이용해야 될 때 A, B를 먼저 놓고 X, Y를 밑에다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했던 거야.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그냥 방정식을 만들면 돼. AP의 길이는 얘랑 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차의 제곱이니까 y-1의 제곱. 얘들아 루트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생략할게. 그 다음에 얘 대에 BP는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제곱했으니까 4대 1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여기에 4배 되고 여기는 그냥 1배 하는 거니까 2차 항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랑 y가 둘 다 2차인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제 해볼게. 요거 끝까지 해볼 거야.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4가 곱해지는 거니까 4x제곱 4y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4배 하니까 마이너스 8x 여기는 4y니까 16y 플러스 1, 4, 5, 2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그냥 정리할게요. 8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6, 1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다 왼쪽으로 이항하면 몇 x제곱 만들어져? 3x제곱 만들어져. 끝까지는 안 풀게. 그 다음에 y제곱도 3y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샬라샬라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잘 봐야 돼.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항상 모여야 된다고 했죠. 원에서 1이 돼야 돼. 같은 게 아니라 1이 돼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얘가 1이 되게끔 양변을 3으로 나눠서 끝까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정리할게. 관계식을 만들었는데 x도 2차, y도 2차야. 우리가 그런 모양을 배운 건 원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둘이 둘 다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의 뭐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이제부터.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92쪽에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AP의 길이가 이거죠? B를 심어놓고 B가 요거고 1대 3인데 우리 지금 원래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를 없앴으니까 제곱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얘도 제곱해서 쓰면 돼. 1대 9 1대 9 1
그랬어? 그럼 요거지. 요거 반지름이 얼마야? 그거의 둘레기. 응. 그렇지. 그렇지.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맞아, 여기까지 잘했어. 그럼 그 도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 도형의 둘레 반지름부터 찾아야죠. 다시. 했어? 오케이. 응? 아니야. 저 정수 나와. 정수 나와야 돼. 이 팔루트 3이라는 오답이 되게 많네. 어디서 뭔가 똑같은 부분을 실수한 건데. 일단 1대 9로 한 거 맞죠? 1대 9. 1대 3으로 하면은 무리수 나온다. 1대 9로 해야 돼. 우리 제곱한 거니까. 루트가 없는 건 제곱한 거죠. 표정 동면식 이거야? 아니야. 그렇게 넣으면 안 돼. 여기 1대 9로 한 거 맞죠? 다시 전개 다시 해봐. 맞아. 그렇죠. 그래서 맞은 사람들 앞에서부터 풀고 있으면 돼. 그 밑에 두 개는 좀 많이 어렵거든. 그거는 숙제하면서 천천히 고민해보고. 아닌데. 이 연산. 선생님 얘기해줄 게 없는데. 그렇지. 큰 사람. 그렇지. 그렇지. 하이. 얘들아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비례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어, 그렇지? 그냥 비례식 세우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전개한 거야. 다시 완전적으로 묶는 것도 아직 안 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었더니 x도 2차, y도 2차고 여기 개수가 분명히 똑같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양변을 8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로
이렇게 되고 y제곱이 되고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에 상수항 25 지금 내가 쓴 거잖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계산하면은 9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반지름 얼마? 3. 그럼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2배하고 파이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답은 6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 만들었는데 최종적인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과 할 줄 아는데 최종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게 다 만족되어야 시험 결과가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연산이 나는 좀 많이 틀린다 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완전 낮춰야 돼. 진짜 암산 하나도 없이 막 다 쓰면서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세모가 안 나오는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속도를 다시 천천히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잡는 거는 시험 때 잘하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내가 고쳐보고 싶은 사람은 숙제할 때도 좀 연습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시간이 막 2배 걸리고 그러지 않아. 절대로. 보자. 94, 95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파트까지 설명 다 하는 게 목표인데 될지 모르겠다. 얘들아 거기 94쪽 맨 위에 제목 크게 써 있잖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거기다가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이거 꼭 필기해야 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2번 반지름. 그래서 1번, 2번 비교.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이것만 하면 돼. 이 부분이 좀 난이도가 높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생각, 대단한 그런 방식을 자꾸 고민해서 난이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저게 전부야. 진짜 저게 전부거든.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알아듣고 잘 적용을 좀 해보세요. 보자.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원과 직선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렇죠? 요 상황에서는 문제에서 표현을 안 만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없을 때 또는 교점이 0개일 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우리 앞단원에서 배운 공식이죠. 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거리 D와 R이 누가 더 커? D가 더 크겠죠, 그쵸? 요런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원이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이때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 원과 직선이 접할 때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은 거리 D와 반지름 R이 어때?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상황에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 교점이 몇 개? 2개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 이때는 거리 D와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R이 이번에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당연히 문제는 일반형으로 줄 거야. 일반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반지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첫 번째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뒤로 한번 봐. 요건 예시도 안 들어도 돼. 그냥 해보면 되니까. 보자. 98쪽입니다. 기본 문제. 17번 풀어볼게요. 칠 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 반지름 구하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선 구해놔. D와 R을 구해놔.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세우거나 등식을 세우거나. 아니야. 다 다시야. 얘만 맞았어. 아니야. 다 다시다. 다 다시야. 얘들아, 거리 공식 쓸 때 절대값 빼먹으면 안 돼. 절대값 빼먹은 사람들 입장에 되니까. 다시야. 다시. 앞에서부터 풀겠어? 이거는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아직 뭐 생각하고 응용되는 게 아닌데. 아니야. 무리수 안 나와. 정수로 나와. 범위. 아니야. 2가 아니야. 아니 얘들아 7번 봐봐. 잠깐만 봐봐. 지금 잠깐 봐봐 얘들아. 7번 봐봐. 너네 그 문제에서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0이죠? 0,0.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 식 만들 수 있죠? 그 안에 K가 아마 들어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반지름 얼마야? 2루트 2. 그것만 딱 놓고 그거 두 개를 딱 구해놓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D가 더 크다. 이런 상황이면 같다. 이런 상황이면 R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식만 만들면 돼.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왜 위에를 읽고 있고 앞에를 뒤적거리고 있고 멈춰 있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틀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얘네들 바꿔야 되는데 이건 2차 부등식의 문제다. 근데 예제를 안 들어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못 쓰는 거구나. 숙제 때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을 텐데. 아니야. 맞아. 2차 부등식 문제야. 오케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칠판 보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자. 얘들아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얘 한쪽을 다 이항해야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얘 중심 몇 콤마 몇이라고? 0,0이죠. 그럼 d 구하는 거죠. d.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니까 분모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얘 여기로 숑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다 사라지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여기가 괜찮지, 그치? 이게 d야. 이게 d. 그 다음에 r은 얼마야? 19 보면 대답해 주세요. 2루트 2죠, 그쵸? 2루트 2, 루트 8. 요거를 이렇게 구해놓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구해놓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 상황이잖아, 그치? 혹시 이 부등호의 방향이 헷갈리면 그림만 그려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r이 더 커야 되잖아. 그럼 이제 1번 답은 2 루트 2가 r이야. 얘가 커야 돼.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보다. 이해됐죠? 그럼 양변에 루트 2 곱할 거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k가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여기 뭐가 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보다 작다. 그건 절대값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k라는 애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하면 되는 건가? 맞죠? 그쵸? 맞는 거죠?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은 4 부등호 바뀌고 k 마이너스 4.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2번은 둘이 접할 때니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을 때죠, 그렇죠? 얘네들이 갖다 놓으씩 세우면 된다는 거죠.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는 2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k가 4. 그럼 마이너스 k가 뿔마 4인 거니까 k는 뿔마 4인 거죠, 그렇죠?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부등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k가 4보다 크다야. 그럼 절대값 부등식에서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거는 4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돼. 수직선상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4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k는 4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은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 곱하면 k는 4보다 크다 해서 답이 여기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어려운 부분 있니? 괜찮지, 그치? 지금 이거 맞은 사람, 나한테 동그라미 받은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만 해보면 돼. 할 수 있어. 다시 할 거야. 100쪽으로 오세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방식은 똑같아. 21번 풀어봅시다. 21번. 우리는 D와 R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그것만 잘 생각하면서 풀어봐. D는 중심에서의 거리야.
부등호의 방향은 막 앞에 책을 찾거나 칠판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그려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어. 만날 때니까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돼. 잘 생각하면서 해봐. 그렇죠. 세찬이는 부등호 방향이 좀 이상한 거 같아. 계산 맞게 한 거 같은데. 맞아. 또 큰 사람 있나요? 어디가 어려운지 좀 표현을 해주면 도와줄게, 얘들아. 그렇죠. 맞아. 근데 감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풀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부등호 설정이 이상해져. 이렇게 풀면. 그래서 얘는 감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2x-1이 3보다 작다를 푸세요 했는데 누군가는 그냥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부등호 보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계속 처음부터 부등호를 갖고 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방정식을 갖고 푼 다음에 마지막에 부등호 붙여주는 거는 이미 논리에도 안 맞고 실수를 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등호가 돼야 되거든. 부등호 부분만 잘 생각해봐. 이게 뭐죠? 이게 거리 구한 건가?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도 찾아야지. 반지름은 얼마야? 2. 근데 지금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렇게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것도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둘 다 표현하려면 부등호를 표현해야 돼요. 맞아. 그걸 푸는 거야. 거리 공식 어딨어? 이거야? 반지름 뭐야? 2. 그러면 얘랑 거리랑 r을 비교할 거야. 봐봐. 만나는 거니? 직선과 원이 만나는 거 맞아? 맞지? 그치? 그럼 이때는 부등호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고 이게 반지름이야. 부등호 어떻게 해야 돼? 딱 여기다 표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만나는 거니? 그럼 이때는 D와 R이 어때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D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 같아야 되네? 그럼 부등호 어떻게 설정해? 그렇지. 그래서 그걸 풀면 돼. 그 부등식. 이해됐어? 응. 오케이, 좋아. 좋은 질문이었어. 아이.
오케이. 뭐야? 답이 어디죠? 맞아. 응? 반지름 몇 나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쓸게. 이거 만나는 거 맞아요? 여기서 이게 이고 이게 아니잖아. 부동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그럼 요거 D랑 R 중에 누가 커야 돼? 이거 일단 그 다음에 요것도 만나는 건 웹은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은 얘가 D야, 그치? R은 E지? 그래서 부동 이렇게 만들어. 잠깐만. 오케이. 이게 사이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등호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는 다시고. 찾았어? 여기 너무 오랜만에. 너 아까 17이랑 3 나왔었잖아. 마이너스 17이랑. 그게 맞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 그게 맞았는데. 뭐 부등호 같은 게 했던 건데. 얘들아 칠판 다 봐주세요. 보자. 얘들아 잘 봐. 지금 진짜 별거 아니거든? 진짜 별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쓰는 게 저거밖에 없어. 저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치? 솔직히. 이거 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안 된 사람 있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이거 괜찮지, 그치? 근데 저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니까 지금 뭔가 헷갈리잖아.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원 얘기죠, 원. 그치? 이거 원이야, 원. 얘는 누구야? 직선이죠, 그쵸?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제목을 왜 쓰냐면 칠판을 딱 봤을 때 칠판이 예뻐 보이자고 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저런 제목이랑 막 소제목 같은 걸 자꾸 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위치 관계라는 건 1학년 2학기 때 배우죠. 그쵸?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게 위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막 수직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막 이런 위치 뭐 꼬인 위치 뭐 입체도형에서 이런 것도 얘기하지. 그치? 근데 어쨌든 원과 직선이 만나 했으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자.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문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선생님이 그랬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얘기가 나오면 뭘 구해라? D와 R 구해라. 우선 D와 R을 구해라. 이제 합니다. R부터 구할게요. R은 Y축에 접하는데 마이너스 2,5가 중심이래.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야. 반지름 얼마니? 2죠, 그쵸? 반지름 2죠. 그래서 R은 2라는 거 구했어. 그 다음에 D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2,5라고 쓰고 D를 구할게요. 얘제곱 플러스 얘제곱하면 25인가? 그 5분의 마이너스 2면은 마8 15 그러니까 7인가? 지금 7 플러스 K하고 절대값이 밑에 거 이게 D야. 그럼 잘 봐봐. 만난다라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2번도 만나죠. 3번도 만나죠. 그럼 그거를 다 표현하는 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만들라는 거야. 이제 해볼게. D가 있고 R이 있어. 그러면은 요 상황은 둘이 같아야 돼.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상황은 D가 더 짧아야 돼. 그러니까 R이 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 이 식이 있어야 돼. 이 식이.
이 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5분의 요거고 그 다음에 R이 2가 되는 거죠. 양변에 5 곱해서 절대값 7 플러스 K가 12하가 되는 거죠. 얘들아 빨리 자수해. 나 절대값 부등식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다 손. 진짜 없어? 진짜 없는 거 맞아? 다 틀려 왜? 봐봐. 절대값이 정의가 뭐냐면 원점에서의 거리죠? 그러면은 0이라고 해놓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냥 별이라고 할게. 별이 원점에서의 거리가 10 이하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10인 부분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니까 1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 여기는 색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별의 범위인 거야. 그치? 그래서 7 플러스 K가 10 이하 마이너스 10 이상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세변에다가 마이너스 7을 하니까 마이너스 17 이상 3 이하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어려운 거 없잖아. 솔직히 앞에서 배웠던 게 더 어려운 게 많았지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얘들아. 진짜로 조금만 기억하면 돼. 기억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림만 그려봐. 그림만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요 문제 유형이 어려운 유형이 아닌 거를 강조하는 거야. 어려운데 왜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중이 아니라 어려워서 쫄고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틀려서 나는 왜 쉬운 걸 못 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지운 나이? 혹시 다시 풀어볼 사람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외워서 할 사람들은 그냥 외워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얘기할 거야. 똑같이. 잘 봐봐.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어. 얘네들 지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쵸? 안 만나.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D가 되는 거죠, 그쵸? 잘 봐,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D와 작은 R 플러스 큰 R 중에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죠, 그쵸? 외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그려보면 돼. 그래서 두 원이 안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응용하는 거야, 저 내용을. 이해됐어? 대문자 하나만 추가되는 거죠? 같은 개념이죠, 그쵸? 그럼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 어떤 원 두 개가 이렇게 접한다라고 표현할 거야.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이죠, 그쵸? 그럼 이때는 D와 작은 R과 큰 R 더한 것 중에 둘이 어때? 계수관계가 같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작은 원과 너무 작아? 큰 원이 이렇게 있어, 그쵸? 그럼 이때는 D와 요것 중에 요게 큰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을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표현을 해줄게.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이게 작은 R, 요게 큰 R이야. 그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문자와 소문자 짧은 거 두 변 더한 게 제일 긴 변보다 길어야 되잖아. 그 형태인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쵸?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게 개념으로 실려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네요. 95쪽에 설명이 써 있거든. 근데 이 설명을 읽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너네들은 요것만 기억해. 나는 D와 R을 비교할 거야. D와 R을 비교할 건데 원과 원에서는 두 개의 반지름을 비교해야 돼. R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요게 원과 직선, 원과 원인데 중요도는 저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는 안 풀게. 오늘 101쪽까지로 숙제가 수정됐습니다. 갑자기 뭐 이유는 없어.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쉬는 시간 넘어갈 것 같거든, 얘들아. 쉬는 시간 좀 뒤로 줘도 괜찮지, 그치?
태연이가 좀 뒤로 갈게. 지금 끊고 또 다시 조금 수업했다가 또 저한테 쓰면 너무 좀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원의 점과 직선 사이를 얘들아 비교해. 왼쪽 얘기랑 오른쪽 얘기랑 비교해야 돼. 왼쪽에서 거리 D는 직선과 누구와의 거리야? 중심과의 거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쓴 문제는 원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원 주를 돌아다닌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P라는 점이 있는 거고 직선이 요따구로 생겼어. 그러면은 잘 봐. P가 직선과 제일 가까울 때가 누가 봐도 요쯤 어디 있겠죠, 그렇죠?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가까울 거야. 제일 멀 때는 저 반대쪽에 있을 때겠죠? 여기가 제일 먼 P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슨 상황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 쟤랑. 얘랑 똑같아.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중심에서 기준으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먼저 얘가 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 P는 D에서 뭘 빼면 되게? 그렇지. 여기가 R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D에서 R을 빼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P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제일 먼 거는 D에서 R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D인데 여기까지가 R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걸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원과 직선의 거리, 뭐 관계, 맞나 안 맞나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원 중심에서부터 거리에서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거야, 항상.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는 응용 문제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냥 계산을 안 하고 숫자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8이 나왔어. 계산을 해봤더니 그리고 반지름이 5인 이런 관계의 위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할 거야.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 요렇게 물어볼 거야. 요렇게 이제 한번 합니다. 잘 봐. 제일 짧은 거리가 얼마죠? 3이죠, 그렇죠? 제일 짧은 거리가 3이야. 제일 긴 거리가 얼마죠? 13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과의 거리를 대문짝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이제 잘 보자. 해볼게. 3인 점은 P가 여기 있을 때야. 여기가 됐죠? 이때가 3이야. 그리고 13인 점은 저기 뒤에 있을 때야. 그러면 거리가 4인 점을 찍어볼 거야. 거리가 4인 점. 이 직선과 거리가 4인 점. 몇 개겠니? 2개인 거 이해돼? 왜냐면 요쯤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게 4야.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4일 수 있어. 거의 5인 점 몇 개? 2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찾았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은 한 개씩만 존재해. 최대값과 최소값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점수들 4부터 12까지의 거리를 갖는 점들이죠. 그런 점들은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2개씩 존재해 다. 그래서 요 거리를 갖는 점들은 다 2개씩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 아니면 얘야.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얘는 약간 심화 문제로 표현이 많이 되거든? 근데 선생님 생각에 하나도 안 심화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화로 나와주면 땡큐하고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고 우리는 쉬자잉. 아 여기 있네요. 101쪽. 101쪽에 24번 문제 풀겠습니다. 24번. 못 알아들었으면 이때 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제가 잠깐 멍 때려서 못 들었습니다. 잠깐 졸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해치지 않아.
아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 진짜. 푼 사람 1점 해줄게. 정답. 그래서 맞은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잠깐 풀고 있어도 되고 잠깐 쉬고 있어도 돼. 쉬는 시간 다 같이 가질게. 누구는 조금 쉬고 누구는 많이 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시. 다시. 우선 제일 가까울 때랑 제일 멀 때를 구해서 제일 가까울 때랑 멀 때는 한 개씩. 그 사이에는 두 개씩. 다시. 그렇지. 여섯 개 오는데 왜 여섯 개 오답이 이렇게 많지? 여섯 개 오는데. 응? 반지름 구했고 중심 구했어? 문제는 읽었어, 그렇지?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네가 구한 거리가 이거야.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반지름 이거야. 그럼 제일 가까운 P는 여기 있을 때잖아. 요 거리와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제일 길 때는 여기 있을 때니까 반지름 거리와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할 때야. 그게 제일 가까울 때와 멀 때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제일 가까울 때랑 먼 데는 하나씩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해. 거리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1분. 얘들아 보자. 같이 하자. 같이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24번은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에 파이니까 1 나오니? 이거 맞아? 이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5x-12y 플러스 15는 0이야. 그러면은 원 위를 돌아다니는 P와 직선 거리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 좌표가 2, 마이너스 2잖아.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하면 얼마야? 13? 13 맞죠? 13분의 대입하면은 10 플러스 24 15 하면 얼마 나오니? 도와줘. 49 나와? 여기 49야? 왜 들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D가, 그렇지? 그러면 이게 D야 지금. 여기가 지금 13분의 49야. 반지름 얼마죠? 1이죠, 그렇죠?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제일 가까운 점은 13분의 49에서 13분의 13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13분의 얼마야? 36? 그럼 13분의 36이 제일 가까운 점 최소값, 그치? 그리고 제일 먼저는 13분의 49에서 13분의 13을 더하니까 62? 그럼 13분의 62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그럼 이 문제는 제일 양 끝에 있는 거리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수만 찾으면 되는데 다 몇 개씩 있어? 다 두 개씩 있는 거야. 제일 가까운 애와 먼 애만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수가 뭐뭐 있냐면은 3, 4밖에 없는 건가? 그래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니까 총 4개의 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9시 5분까지 쉬시고요. 바로 주간 테스트 보고 숙제는 한 20문제 정도 되고 한 25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